여러분의 발밑에서 곤히 자고 있는 강아지가 사실은 오늘날 북미 회색곰만한 고대 맹수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주강아지 라이카에 대한 비극적인 진실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견종들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비밀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1. 개과동물과 멸종된 종들에 대한 개요. 이 동물은 개과의 일원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친구들도 바로 그 그룹에 속하죠. 야생개의 다양성은 엄청나며 거의 모든 대륙에 서식합니다. 15턴년에서 30천년 전 야생 조상들이 인간과 어울리기 시작한 이래로 반려견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마리의 현대개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과의 엄청난 다양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합니다. 회색곰 크기로 역사상 가장 컸던 개인 에피키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 북미 서부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다이어울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라브레아 타르 구덩이에서는 수백 개의 두개골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끈적한 구덩이에서 거대 동물을 사냥하려다 덫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멸종종은 모든 개의 직계 조상인 렙토키온입니다. 이 작은 잡식성 동물은 3천만 년 전 북미에 나타났으며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개과 동물의 기원입니다. 2. 여우의 다채로운 세계. 반려견과 유전적으로 가장 먼 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종 목록의 첫 번째 그룹은 여우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여우라고 부르는 많은 종들이 실제로는 서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색여우의 조상은 아주 일찍이 다른 개과 동물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여우는 나무를 타기 위한 유난히 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늑대와 코요테로부터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여우는 회색여우의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캘리포니아 연안의 섬에 서식합니다. 제한된 식량 자원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 크기가 약 25% 줄어들었는데 이는 섬 외소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동미에서 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리적 분포를 보입니다. 1952년 소련에서는 과학자들이 길들여진 개체를 만들기 위한 선택적 교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40세대 이상이 지난 후 그들은 인간과 스킨십을 즐기는 온순한 은여우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북극여우는 겨울에 눈 속에서 위장하기 위해 순백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바위 풍경에 섞이기 위해 멜라닌이 더 많은 얇은 털이 자라납니다. 너구리는 라쿤처럼 생겼지만 개과에 속합니다. 또한 추운 계절에 동면하는 유일한 개과 동물이기도 합니다. 남아메리카와 그 주변 지역의 야생개. 게자비여우는 종종 갯벌을 배회하며 해안 갑각류를 사냥합니다. 덤불개는 아마존 습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짧은 다리와 물갈퀴가 있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무리를 지어 카피바라와 같은 큰 먹이를 사냥합니다. 할기늑대는 붉은 여우처럼 생겼지만 비현실적으로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 덕분에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초원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희귀 토착종인 작은 기계는 항문샘에서 악취를 풍길 수 있습니다. 검은 등자칼은 곤충부터 물개까지 다양한 식성으로 유명하며 아프리카 들개는 보호 활동을 위해 얼룩개라고도 불립니다. 남아시아의 승냥이는 고대 늑대와 얼룩개의 교잡종일 수 있습니다. 4. 반려견의 기원과 적응. 코요테는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 덕분에 번성하고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왕성하게 번식하는 능력은 그들을 성공적인 침입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색 늑대는 매우 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능숙한 무리 사냥꾼입니다. 바로 이 특성이 그들을 인간에게 이끌었고 14,000년 전에 본 오버카셀개가 그 초기 증거 중 하나로 가축화 과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딩고는 배를 타고 호주로 온 고대 반려견에서 유래했으며 야생으로 돌아간 후 그곳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특성을 위해 개를 선택적으로 교배해왔습니다. 하, 순종, 견종의 다양성. 바센지는 결코 짖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사냥개이며 멕시코의 털없는 개인 숄로는 저승으로 가는 영적 안내자로 여겨졌습니다. 100kg이 넘는 마스티프는 한때 군대에서 군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허스키와 멜러뮤트는 눈 속에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지구력, 강한 운동선수입니다. 곱슬거리는 털이 특징인 똑똑한 푸들은 종종 도그쇼에 등장합니다. 원래 사냥개였던 레브라도는 이제 모든 가정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골든 리트리버는 지능과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저먼 셰퍼드는 전 세계 경찰과 구조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마리노이즈는 훈련이 쉬운 매우 활동적인 견종입니다. 휘핏은 귀족적인 외모와 놀라운 달리기 속도를 자랑합니다. 닥스훈트는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굴에 파고들기 좋은 특징적인 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근육 비율이 높아 시속 7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치와와는 멕시코의 한 주 이름을 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종입니다. 프렌치 불도그는 많은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이 되고 있습니다. 아키타는 전설적인 하치코처럼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레이테인은 세계 최고 신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버나드는 조난자를 냄새로 찾아내는 능력으로 설산의 구조자입니다. 6. 믹스견과 인도적 가치. 레브라드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돕는 믹스견입니다. 핏불은 종종 공격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구조센터에서는 이 견종이 대중의 눈에 더 친근하게 비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믹스견은 여러 혈통이 섞여 특별한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유명한 믹스견인 라이카는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생명체였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우주과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객과의 세계는 실로 경이로운 자연의 유산입니다. 7. 라이카 비행에 대한 암울한 진실. 우주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작은 생명체를 집으로 데려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구 대기권 재진입에서 살아남을 기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부터 정해진 편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궤도 진입 몇 시간 만에 과열 오작동으로 사망하며 역사의 비극적인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8. 가축화 과정의 유전적 미스테리. 여우 실험은 유전학에서 놀라운 발견을 낳았습니다. 친근한 행동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의도치 않게 신체적 특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온순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자. 자연은 개와 똑같이 축 처진 귀와 말린 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지만 사실 그것은 진화 과정의 마법 같은 우연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 선택 과정의 최종 결과로 원래의 붉은 털을 유지한 개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9. 견종에 대한 흔한 오해들. 푸들은 사실 서커스 단원이 아니라 뛰어난 물새 사냥꾼입니다. 그들의 상징적인 미용은 순전히 수영하는 동안 주요 장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부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센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아주 드물지만 짖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숙한 이름인 소시지, 독도 본고장인 독일에서는 다켈이라고 더 흔하게 불립니다. 주목할 점은 레브라드들의 완벽해 보이는 털도 실제로는 빠지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0. 품종 개량의 어두운 면과 건강상의 결과. 외모에 대한 집착은 많은 견종을 심각한 건강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짧은 주둥이를 위한 강제적인 교배는 프렌치 불도그와 퍼그에게서 자연스럽게 호흡할 능력을 빼앗았습니다. 척추와 고관절의 기형은 일부 국가에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이 동물들의 교배를 금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핏불의 폭력적인 본능에 대한 논쟁은 아직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계상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인의 양육 방식이 성격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10잇. 잊혀진 기록과 전설들. 평균 신장의 왕관은 사실 거대한 그레이트 데인을 능가하는 아일리시 울프하운드의 것입니다. 고대 역사는 로마 군대에서 싸웠던 마스티프 계열의 위대한 조상 몰로서스의 비할 데 없는 힘을 기록했습니다. 테리어종은 경찰로 복무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최초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충성심은 하치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바비라는 개는 스코틀랜드에서 14년 동안 주인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숄로 종은 고양이 같은 야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북미에서 완전히 별개의 가축화 사건의 결과입니다. 철보, 미탐사 야생 분파. 개과동물의 숨겨진 한 구석에는 독립적인 속의 마지막 대표자인 박쥐, 귀여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카르페요. 여우는 인간에 의한 가축화의 경계를 넘어선 몇 안 되는 희귀한 야생개체 중 하나입니다. 기적적인 생존 능력 덕분에 일부 개체는 맹인으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섬여우 개체군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을 섬으로 데려오면서 수천 년 전에 시작된 반가축화 선택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계도의 복잡성은 분명 가까운 미래에 고양이과의 세계로 향하는 더 웅장한 탐험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남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셨다면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